이걸 사랑이라고 하나요? 그 말을 듣고 순영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끔은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관계를 뭐라고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굳이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오늘처럼 내일도 그렇게 이어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꺼내졌습니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순영 씨는 왜 바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정태식 씨가 이 산책길을 걷기 시작한 건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집은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빈 시간은 줄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두 사람 분량으로 향하던 손이 멈추는 일이 반복됐고 저녁마다 틀어놓는 뉴스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 안에 있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었습니다. 산책길은 아파트 단지 옆 작은 공원길이었습니다. 은행나무 몇 그루가 줄지어 서 있었고 중간쯤에 낡은 벤치 두 개가 있었습니다. 붐비지 않는 조용한 길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처음엔 혼자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벤치에 먼저 앉아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윤순영 씨였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쳤고 관리사무소 앞에서 눈인사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순영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걸으세요? 네, 요즘 들어서요. 저도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 정도였습니다. 날씨 이야기, 짧은 안부. 서로를 기다린 것도 아니었고 의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벤치에 같이 앉는 날이 생겼고 걷는 길이 같아졌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침묵은 보통 불편한 법인데 순영 씨와 걸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으면 됐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산책이 끝날 무렵 순영 씨가 말했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제 집이 가깝거든요. 태식 씨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귀찮지 않으면 오세요.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 너머로 지는 해가 보였습니다. 노란빛이 마루 위로 퍼져 있었고 차향이 조용히 났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온기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 차를 마시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차가 밥이 되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밥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그 관계를 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걷고 있는데 태식 씨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순영 씨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않고 잠깐 멈췄습니다. 왜요? 그는 웃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려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을 더 걷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집니다. 순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딱 세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가 그날 두 사람 사이에 가장 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이후로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그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을까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산책은 계속됐습니다. 차도 마셨고 밥도 먹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순영 씨를 볼 때마다 잠깐씩 멈추게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더 말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맞는 건지 그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하늘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지만 걷기에 나쁘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순영 씨는 먼저 와 있었고 태식 씨가 다가오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네,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걷다가 순영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따뜻하네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걷는 길은 늘 비슷하네요. 태식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두 사람이 걷는 이 구간만큼은 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나무도 벤치도 바람도. 그래도 덜 지루하지 않습니까? 네, 덜 지루해요. 그 말은 가볍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 안에 더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는 말. 저도요. 그 세 글자가 그날 이후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태식 씨의 발걸음이 아주 조금 느려졌습니다. 이걸 순영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나요? 확신이 담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백도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모르겠다는 듯이 묻는 말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어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는 건지, 이 마음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감정과 같은 것인지, 그것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순영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는 그 침묵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후에 순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긍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는 그 말이 오히려 정직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그녀가 잠깐 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말이 태식 씨의 가슴 어딘가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이름은 없어도 괜찮다는 말, 지금 이대로가 나쁘지 않다는 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다시 걸었습니다.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뭔가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순영 씨의 마음속에는 사실 태식 씨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영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작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한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이 전부 그 사람의 흔적이었고 치울 수도 없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와 함께 살아가는 법은 알게 됐습니다. 태식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이웃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많지 않고 귀찮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조금 허전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 그 사람이 맞은편에 앉아 있으면 집안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아니, 조금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것 같았습니다. 이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순간 무언가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태식 씨가 그 말을 꺼냈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나요? 순영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했구나. 하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참지 못하고 꺼낸 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이 이상이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덮으며 순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이걸 알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밤 순영 씨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태식 씨에게 무언가를 건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영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산책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식 씨가 나타나자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제 만들었어요. 안에는 작은 유리병이 있었습니다. 누런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자청이에요. 날이 차가워지니까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태식 씨는 그 병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받아도 되는 건지 잠깐 생각이 멈췄습니다. 별것 아닌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유자청 한 병. 하지만 그 병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걸 태식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그냥 집에 유자가 남아서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마 반은 맞고 반은 틀렸을 것입니다. 둘은 그날도 걸었습니다. 태식 씨는 그 병을 손에 들고 걸었고 순영 씨는 그 손을 가끔 봤습니다. 산책이 끝날 무렵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못 만드는데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그냥 그러고 싶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태식 씨에게는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는 말은 단순한 답례가 아니었습니다. 이 관계를 조금 더 이어가고 싶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순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기다릴게요. 그날 헤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전보다 얇은 무언가가 더 생긴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식 씨는 정말 무언가를 건넸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식 씨는 결국 가까운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된 이후로는 간단한 것들만 겨우 끓여 먹었습니다. 뭔가를 직접 만들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대신 시장 안국수 골목을 돌다가 송칼국수를 파는 작은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면이 굵고 국물이 진한 예전에 아내가 좋아하던 종류의 국수였습니다. 그런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 씨는 순영 씨의 현관 앞에 국수 2봉지를 두었습니다. 쪽지에는 딱 한 줄만 썼습니다. 드셔보세요. 다음 날 산책에서 순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국수 받았어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맛있었어요.
국물이 진하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유자청 한 병, 송칼국수 두 봉지, 선물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서로에게 닿을 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지 않아도,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이 정도로도 전해진다는 것을. 그런데 그 무렵 두 사람 사이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태식 씨의 아들 정민은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려오기도 쉽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가끔 전화는 했습니다. 그날도 안부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혼자 밥은 챙겨 드시고요. 그냥저냥. 아들이 잠깐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같이 다니는 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같이 산책하는 이웃분이 계셔. 여자분이에요? 그렇지.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복잡한 건 아니죠? 괜히 나중에 불편해지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태식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웃기는 한데 어딘가 섭섭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복잡할 게 뭐 있어. 같이 걷는 거지. 그냥 여쭤본 거예요. 아버지가 외로우실까봐. 외롭지 않아. 그 말은 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식 씨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걱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주변이 어떻게 볼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이 감정에 대해 누군가에게 해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영 씨는 어떨까요? 그녀도 지금 비슷한 시선을 받고 있을까요? 순영 씨의 딸 미지는 두 달에 한 번쯤 들렀습니다. 그날도 점심을 같이 먹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떤 분이랑 친해졌다고요? 같이 산책하는 분이야. 남자분이죠? 그렇지. 미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에 그런 관계가 생기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눈이 조금 붉었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걱정이 앞서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영 씨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닌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 어딘가를 찌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영 씨가 조금 후에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오래 생각했어. 이 나이에 이런 게 맞는 건지, 아빠한테 미안한 건 아닌지. 그런데 있잖아. 미진아, 그녀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외로운 건 나이가 없어. 그걸 인정하는데 한참 걸렸어. 미진이 천천히 눈을 내려깔았습니다. 그날 더 뭔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아갈 때 현관에서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이 좋은 분이면 좋겠어요. 좋은 분이야. 문이 닫히고 나서 순영 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좋은 분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밤 내일 산책을 나가면 태식 씨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다음날 산책길, 둘은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순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딸이 왔다 갔어요.
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나중에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딸은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 말이 조용하게 떨어졌습니다. 태식 씨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앞을 봤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생각했다는 것도, 망설임이 있었다는 것도, 그럼에도 이렇게 걷고 있다는 것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같이 걷겠다는 거죠?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무언가를 결정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큰 약속도 거창한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내일처럼 모레도 그냥 이렇게 걷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은 예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길 위에 노란 잎이 몇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계절은 또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계절 안에서 오늘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했고, 같이 걷겠다고 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감정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는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확인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용히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